형부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은 입으로,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해주세요. 형부의 그것을 열심히 혀로 핥으면서 처제는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로 일어난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아프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지, 또 이 영상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명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알람 시계는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명호에게는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7년 전 아내가 떠난 후부터 그의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한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뒤 명호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과 블랙커피,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매일 똑같은 메뉴였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소란스러웠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아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적막함만이 남아 있었죠. 아침 8시, 명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공기업 기술직으로 일하는 그에게 출근 시간은 늘 일정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명호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아, 맞다. 정수기 점검일이네요. 분기마다 한 번씩 정수기 아줌마가 와서 필터를 갈아주는 날이었습니다. 명호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설계도면과 씨름한 명호는 오후 5시가 되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올 정수기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경 방문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네요. 집에 도착한 명호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명호가 인터폰을 통해 확인하니 검은 조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기 점검 나왔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범한 목소리였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호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명호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 여성은 모자, 챙을 살짝 올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명호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정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여성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현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수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명호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주가 일하는 모습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주는 일을 하면서 가끔 명호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다 됐습니다. 현주가 일을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관리일지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명호는 그 글씨를 보다가 또 한 번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글씨체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나가려고 할 때 명호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가시죠. 그런데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투에서 명호는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현주가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주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그 순간 명호는 그녀의 눈에 맺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녀가 울먹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명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거든요. 그날 밤 명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정숙이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여성에게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을까? 명호는 이런 감정이 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명호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것도 여전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바로 그 정숙이 아줌마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회사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있다가도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그녀의 모습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7년 동안 그는 어떤 여성에게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죠. 상실의 아픔에 젖어 있다가 어느새 감정 자체가 무뎌져 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성일까? 명호는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호는 정숙이 앞에 서서 물을 따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음 점검일이 언제였지? 그는 서둘러 냉장고에 붙어있는 관리 스케줄표를 확인했어요. 아직 2달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명호는 왜인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싶네. 명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조용한 말투,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주일 후 명호는 회사 동료 말식과 점심을 먹으면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씨가 너는 혹시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익숙한 느낌이 든 적 있나? 말식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명호를 쳐다봤어요. 왜? 혹시 누구 만났어?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말식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전생에 만난 사람이라고들 하던데 아니면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명호는 그 말에 무언가 찔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스쳤던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어요. 그것은 10여 년 전 아내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흐릿했거든요. 명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저 정수기 점검을 하러 온 직원일 뿐인데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명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명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현주야, 이리 와봐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가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뛰어오고 있었죠. 그 여성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꿈에서 깨어난 명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특히 아내가 부른 그 이름, 현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 이름을 되뇌어 봤어요. 현주, 현주.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한 명호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수기 아줌마의 이름이 혹시 현주는 아닐까? 그리고 왜 자신은 그녀에게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을까? 명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명호는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수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인데요. 혹시 다음 점검일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명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물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직원을 보내드릴게요. 같은 담당자로 보내드릴까요? 상담원의 말에 명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명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명호가 문을 열자 역시 그 여성이 서 있었어요. 검은 조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맛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명호는 또 한 번 그 목소리에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확실해졌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그 여성이 정수기를 점검하는 동안 명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가 잠깐 손을 멈추고 명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현주입니다. 그 순간 명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현주, 정현주.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했던 걸까요?
명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명호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성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명호가 말하자 현주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명호는 또 한 번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현주가 일을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명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현주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명호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아니요. 처음 뵙는 거 맞습니다. 현주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날 밤 명호는 다시 옛날 사진들을 뒤져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26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아내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 그 여성이 바로 지금의 현주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지금의 현주는 40대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명호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언니 생일 축하해요. 현주가. 그 순간 명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주. 아내의 여동생.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집에 정수기를 점검하러 오는 그 여성은. 명호는 그 사진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 아내의 여동생.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집에 정수기를 점검하러 오는 그 여성이 바로 처제였단 말인가요? 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을 모르는 척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명호는 급하게 다른 사진들을 뒤져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사진, 명절 사진들. 그 속에서 젊은 현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현주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슬픈 눈빛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제야 명호는 기억났습니다. 현주. 아내가 늘 자랑하던 똑똑한 여동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던 그 현주. 결혼 초기에는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명호는 더 깊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 현주는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때 현주가 바쁘다고 변명했지만 사실 명호도 서운했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아픈데 왜 여동생은 오지 않는 걸까 싶었거든요.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에도 현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호는 현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니를 버린 무정한 여동생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현주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주가 지금 자신의 집에 정숙이 아줌마로 나타난 거예요. 명호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정체를 숨겼을까? 왜 모르는 척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집 담당이 된 걸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명호는 핸드폰을 들고 정수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인데요. 담당 직원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명호가 물었을 때 상담원은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직접 현주에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명호는 평소 같으면 집에서 늦잠을 자거나 청소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주가 일하는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토요일이라 그런지 현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현주가 없었습니다. 명호는 그때를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생일. 그때 현주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분명히 현주를 기다렸었는데 명호는 갑자기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주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일요일 저녁 명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정수기 점검일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현주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명호는 지난번 현주가 적어놓은 관리일지를 떠올렸어요. 거기에 연락처가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호는 정수기 옆에 붙어 있는 관리일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점검 내용과 날짜, 그리고 담당자 서명만 있었어요.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서명을 보면서 명호는 또 한 번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 글씨체가 예전에 아내에게 받은 편지들과 비슷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명호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현주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왜 정체를 숨겼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오고 있는 걸까? 명호는 점심시간에 다시 정수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정수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명호가 말하자 상담원은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현주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1시간 후 명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담당 정현주입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명호는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명호가 겨우 인사를 했을 때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말투는 완전히 업무적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모르는 고객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정수기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현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이야기 말씀이신지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주 씨. 아니, 현주야. 나야, 형부. 그 순간 전화 너머로 현주가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명호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현주의 울음소리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녀가 우는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울지 마.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주가 먼저 끊어버린 거예요. 명호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명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명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현주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명호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현주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현주에게 무언가 상처를 준 적이 있는 건 아닐까? 명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현주와 불편했던 기억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아팠을 때 현주가 연락을 끊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명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의 번호였어요. 명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주야, 어디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을까? 명호가 급하게 물었을 때 현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부. 저 지금 형부 집 앞에 있어요. 명호는 깜짝 놀라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현주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주는 정수기 점검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명호가 문을 열자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부, 정말 몰라보셨어요? 명호는 현주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명호가 문을 활짝 열어주자 현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 정수기를 점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현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명호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마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현주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형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속였다는 게. 현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소파에 앉아 현주를 바라봤어요. 지금의 현주는 예전에 기억하던 그 밝은 처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어요. 왜 숨겼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 주소를 보고 형부 집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현주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명호는 현주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하얀 손이었는데 지금은 일에 시달려 거칠어져 있었어요. 현주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가 아팠을 때 왜 오지 않았어? 명호의 질문에 현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 저 그때 이혼했어요. 현주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무렵에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저는 혼자서 아이까지 키워야 했고,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현주의 고백에 명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언니는 그렇게 아픈데 저는 제 일도 해결 못하는 한심한 여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언니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병원에도 몰래 갔다가 나오고 장례식 날도 멀리서만 봤어요. 명호는 그제야 현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아픔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현주야, 그땐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명호가 말하자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언니한테도 말 못했는데 형부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좋은 회사 다니고 잘 살고 있다고 늘 자랑했던 제가 갑자기 이혼당한 싱글맘이 됐다고 어떻게 말해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현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현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를 무정한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혼자 버텨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는 어떻게 됐어? 명호가 물었을 때 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인데 지금 20살이에요. 군대 갔어요. 다행히 잘 자라줬어요. 현주가 말하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훤칠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네. 너 닮았구나. 명호가 말하자 현주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형부.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명호는 예전 현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숙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명호가 궁금해하자 현주는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부터요. 이혼하고 나서 여러 일을 해봤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부 집이 제 담당 구역에 들어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일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럴 형편은 안 됐고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명호는 현주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한 거구나. 네.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고 다른 담당자로 바꿔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워낙 조용하시고 저도 모르게 편해지더라고요. 현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편하다고? 명호가 되물었을 때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집에 오면 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집에서 언니랑 웃고 떠들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기도 했어요. 명호는 현주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주도 똑같이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현주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명호가 진심으로 말하자 현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 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속이고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명호의 말에 현주는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주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명호가 놀라서 물었을 때 현주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소파에 기대앉았어요. 어지러워요. 현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명호는 급하게 현주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열이 나네. 언제부터 아팠어? 현주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듯 했어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현주가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듯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명호는 깜짝 놀라서 현주를 부축했어요. 현주야, 현주야. 하지만 현주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집에서 간단히 처치하고 쉬게 해야 하나? 명호는 현주를 소파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처제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있다니.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명호는 현주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형부, 저 사실은. 명호는 현주가 하려던 그 말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현주의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명호는 집에 있던 해열제를 찾아 물과 함께 준비해뒀어요. 현주가 깨어나면 바로 먹일 수 있도록 말이죠. 1시간쯤 지나서 현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현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해하자 명호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괜찮아. 열이 나서 잠깐 쓰러진 거야. 약 먹고 좀 쉬어. 명호는 현주를 일으켜 세워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이런 민폐까지. 현주가 미안해하자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민폐야? 가족인데. 그 말에 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현주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단어였거든요. 명호는 현주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 내일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집에 가도 돼. 현주는 사양하려고 했지만 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논의의 여지 없어. 이 상태로 혼자 집에 가면 어떡해? 현주는 결국 명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소파에서 잘게요. 하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제대로 누워서 자야지. 안방 쓰렴. 현주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형부님과 언니가. 괜찮아. 나는 서재에서 잘 테니까. 명호의 배려에 현주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스러웠어요. 언니의 방에서 자다니.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명호는 현주를 안방으로 안내하고 깨끗한 잠옷을 가져다 줬어요. 언니가 입던 거라서 좀 클 수도 있는데. 현주는 그 잠옷을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주야, 괜찮지? 명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요. 명호도 덩달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방에서 아내와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현주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명호는 죽을 끓여 가져다 줬습니다. 많이 못 먹어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현주는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말했어요. 형부가 요리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언니가 아픈 동안 어쩔 수 없이 배웠지. 명호의 말에 현주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곁에 있어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현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형부, 제가 그때 정말 비겁했어요. 무슨 소리야? 명호가 의아해하자 현주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와달라고, 보고 싶다고.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호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내가 현주에게 연락했다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럼 왜? 못 갔어요. 무서웠어요. 언니가 저의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현주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현주야. 명호는 현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이해했을 거야. 너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명이에요. 저는 그냥 겁쟁이였어요. 현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남긴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현주야, 괜찮아. 언니가 너를 이해해. 형부 잘 부탁해. 라고. 그 말을 들은 명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현주를 걱정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현주의 고백에 명호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현주가 정수기 일을 하면서 자신을 챙겨준 것도 모든 게 아내의 마지막 당부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형부, 저 요즘 이상해요. 현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명호가 물었을 때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형부를 보면 언니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생겨요. 명호는 그 말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감정?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 곁에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현주의 고백에 명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명호가 말하려던 순간 현주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언니의 여동생이고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었잖아요. 현주는 자책하는 듯 말했습니다. 명호는 현주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주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주야, 그건. 명호가 말하려던 순간 현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부, 저 내일 이사 갈 거예요. 현주의 갑작스러운 말에 명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죄송하고 형부한테도 민폐가 될 것 같고. 명호는 현주를 말렸어요. 현주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지만 현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했어요. 곧 승인될 거예요. 그날 밤 명호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떠난다니.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겨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처제라는 것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그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경 명호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주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명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크했어요. 현주야, 괜찮아? 문이 열리자 현주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소리 냈나 봐요. 왜 울어? 명호가 물었을 때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저 정말 떠나야 할까요? 명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주도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특히 현주가 다음에 한 말은 명호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형부, 사실 저는 예전부터 명호는 현주의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부터라니.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명호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어요. 현주야. 무슨 말이야? 하지만 현주는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정신이 없어서. 현주가 서둘러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명호가 문틈에 손을 댔어요. 현주야, 말 다 해. 예전부터 뭐. 명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복도로 나와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형부, 앉으세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명호도 따라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 저 사실은 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형부를 알고 있었어요. 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가 형부 소개해주기 전에 저 혼자 형부를 본 적이 있어요. 현주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쯤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줌마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명호는 잠시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 옆에 있던 대학생이었어요. 현주의 말에 명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형부가 그 아줌마를 부축해서 벤치에 앉히시고 물까지 사다 주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형부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명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현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하철역에서 형부를 기다렸어요. 같은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바보 같은 짓이었죠. 현주야. 명호가 말하려던 순간 현주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는데 형부가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던 참에 언니가 소개팅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형부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언니의 소개팅 상대였던 거예요. 명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때, 네, 저도 함께 있었어요. 언니 뒤에 숨어서 형부를 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저를 못 보셨지만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주는 15년 동안
이런 마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주야. 그럼 너는? 네. 저는 형부를 먼저 좋아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더 예쁘고 더 좋은 사람이었죠. 형부도 언니를 사랑하게 되셨고, 현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질투도 났어요. 하지만 언니와 형부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지켜보는 게 좋았어요.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왜 언니가 아플 때, 명호가 물었을 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언니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형부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형부한테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호는 현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현주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형부,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언니 남편을 좋아하고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야.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명호의 말에 현주는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형부 집에 와서 형부를 보면서 저는 정말 죄책감과 동시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명호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현주가 고개를 들어 명호를 바라봤어요. 나도 너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친근함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확실해. 현주는 명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형부,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보고 싶어져. 이런 감정이 7년 만에 처음이야. 명호의 진심 어린 말에 현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형부, 우리는, 나도 알아. 이게 옳지 않다는 거.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해? 명호의 말에 현주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죄스러웠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명호와 현주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명호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집에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명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딸 서연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서연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현주도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명호의 딸이 들어온다면 현주는 급하게 안방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서연이 거실에 나타나며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성을 보고 경직됐어요. 특히 그 여성이 잠옷 차림이라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호는 급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 들어왔어?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현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명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현주가 처제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 현주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분 혹시... 서연이 뭔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명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서연이 현주를 알아본 건 아닐까요? 서연은 천천히 현주에게 다가가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이모세요? 그 말에 현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새벽에 이모가 아버지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다니. 명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들통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서연이 다음에 한 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설마 이모랑. 명호는 서연의 그 말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서연아, 그게 아니야. 명호가 급하게 해명하려고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이모가 잠옷 입고 여기 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명호는 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서연은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현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모가 어젯밤에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자요? 서연의 말에 현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명호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현주 이모가 정수기 점검하러 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열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정수기 점검?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이모가 정수기 일을 하신다고요? 현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이모가 몇 년 전에 이혼했어. 그래서 지금 혼자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서연은 그 말에 놀랐어요. 이혼요? 언제? 엄마가 아프기 시작할 무렵이야. 현주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플 때 안 오신 거예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너무 부끄러웠어. 서연은 현주의 사정을 듣고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게 이상하잖아요. 명호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쓰러져서 어쩔 수 없었어. 혼자 집에 보낼 수가 없었잖아. 서연은 한참 동안 아버지와 이모를 번갈아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모와 사이에 다른 감정은 정말 없으세요? 그 직접적인 질문에 명호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명호가 망설이는 모습을 본 서연은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아빠도 이모도 서로한테. 서연아, 그게 아니야. 현주가 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이모랑요? 엄마의 여동생이랑요? 그 말에 현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거든요. 명호가 딸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아직 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주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여기서 나갈게. 현주는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모, 정말 아빠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현주는 옷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서연아,
대답해 주세요. 정말 아빠를. 현주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나쁜 사람이야. 현주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모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엄마 남편을. 서연아. 명호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딸을 말렸어요. 그만해. 현주 이모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한테도 화가 났어요. 아빠도 이모를 좋아하시는 거죠?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답이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주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서연아, 이모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아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현주가 나가려고 하자 명호가 말렸습니다. 현주야, 지금 나가면. 형부. 이게 맞아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현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퍼 보였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사이예요. 현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현주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모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괴로워 보였고요. 이모. 서연이 현주를 불렀을 때 현주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연아, 이모. 정말 아빠를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서연의 질문에 현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언니는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모가 배신자라고 하실 거고. 그런데 왜? 모르겠어, 서연아. 정말 모르겠어. 현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모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현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명호는 딸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정말 이모를 좋아하세요? 명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하필 이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서연의 말에 명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아빠, 엄마 사진 좀 가져와 주세요. 명호가 아내 사진을 가져오자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모가 아빠를 좋아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명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명호는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명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명호는 정수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담당자가 바뀐 건가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정현주 대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새로운 담당자로 배정됐습니다. 명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현주가 정말로 떠난 거였네요. 명호는 허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현주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명호는 서재에 앉아서 현주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정수기를 점검하던 모습, 함께 마셨던 커피, 그리고 마지막 밤의 대화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될까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모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 명호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이모 없으니까 어때요? 뭐가 외롭지 않으세요? 명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로워. 많이 외로워. 서연은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놀랐어요. 정말 이모를 좋아하시는구나.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이상한 건 알아. 아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아빠가 이모를 좋아하시는 게 정말 잘못된 건지. 명호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7년이나 됐잖아요. 아빠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서연의 말에 명호는 놀랐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서연아,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만약 정말 이모랑 그런 사이가 된다면 엄마를 잊지는 말아주세요. 명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연아,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의 자리까지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서연의 당부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현주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그런데 그 순간 명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현주의 어머니, 즉 장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사위야, 현주 일로 할 말이 있어. 명호는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현주 일로 할 말이 있다니. 혹시 자신들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아닐까요? 명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사위야, 지금 시간 있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현주 없을 때 와야 해. 전화가 끊어진 후 명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모님이 현주 없을 때 만나자고 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명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호는 장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장모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했습니다. 들어와, 사위야. 명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장모님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사위야, 현주랑 무슨 일 있었지? 명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숨기지 마. 현주가 며칠 전에 울면서 왔거든. 명호는 현주가 장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장모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현주가 그러더라. 자기가 사위를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야. 장모님이 말씀하시자 명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현주를. 사위야, 고개 들어. 장모님의 말에 명호가 고개를 들자 뜻밖에도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 어떻게 언니 남편을 싶었지. 명호는 장모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도 현주도 사람이야.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장모님의 이해하는 모습에 명호는 놀랐어요. 어머님, 사위야, 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7년이나 됐는데. 명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많이 외롭습니다. 현주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현주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혹시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현주를 설득해 볼게. 너희가 서로 좋아한다면 큰딸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명호는 장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사위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큰딸이도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장모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주가 처음에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하더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잘 어울려. 명호는 장모님의 축복 같은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현주는 지금 어디 있나요? 다른 도시로 발령받아서 갔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 명호는 현주가 정말 멀리 간 걸 알고 실망했어요. 어머님, 현주한테 제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 직접 가서 말해. 장모님이 현주의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이 주소로 가. 현주가 거기서 새로 시작했어. 명호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다만 현주를 잘 돌봐줘. 그 애가 많이 아팠거든. 그날 저녁 명호는 딸 서연에게 장모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우리를 이해해 주시더라.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빠 이모한테 가실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 내 마음을 전해야 해. 아빠, 이모가 받아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이틀 후, 명호는 현주가 있는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3시간 거리의 여행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명호는 현주에게 할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그녀가 마음을 열까요? 현주가 사는 도시에 도착한 명호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명호는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명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현주야. 나야. 명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현주는 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 어떻게 여기까지? 너 보러 왔어. 명호의 간단한 대답에 현주는 당황했어요. 형부, 들어오세요.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야, 어머님을 만났어. 엄마를? 현주가 놀라자 명호는 장모님과의 대화를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야,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명호의 진심 어린 말에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부, 안 돼요. 아직도 죄책감이. 현주야,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잖아. 하지만 형부, 서연이는 어떡해요? 분명히 반대할 텐데. 현주의 걱정에 명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주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형부,
정말 저랑 함께 해도 괜찮으세요? 언니 생각이 안 나실까요? 현주야, 내 언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명호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함께 가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현주는 명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명호의 말에 현주는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형부.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명호는 현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현주야. 그런데 그 순간 현주가 갑자기 명호를 밀어냈습니다. 형부, 잠깐만요. 현주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명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왜? 뭔가 잘못됐어? 명호가 물었을 때 현주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형부, 큰일 났어요. 뭐가? 서연이가 사고 났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